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구 모음에서 그 필요한 도구를 추가하고 필요 없는 도구들은 삭제하는 이런 것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도구를 정리해서 조금 더 편하도록 만드셨을 줄 압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자, 툴박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기 왼쪽 그 구탱이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이콘 모양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죠. 보면은 8개하고 15개, 16, 17개의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들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작업창이 있죠. 여기 작업창. 이 작업창에다가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오브젝트를 편집하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툴박스를 우리가 잘 다루어야지만 스위치를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툴박스를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공구상자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 집에서 무슨 그 일을 할 때 연장통이 필요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툴박스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작업창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구 상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은 맨 첫 번째 있는 것이 이제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선택 툴을 말해요. 선택 툴은 무엇을 선택하냐. 지금 현재는 작업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선택 툴을 갖다 대도 뭐가 나타나질 않는데, 자,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서 색을 자 빨간색 계통으로 바꿨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또 하나 이렇게 그려서 자 이번에는 자 녹색 계통으로 바꾸죠. 자, 이번에 글씨를 하나 입력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다가 스위치 MX 자 3라고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선택들을 제가 선택해서 지금 이걸 이동을 했는데, 자, 원과 사각형과 그 다음에 글씨가 있어요. 그럼 선택들은 무엇을 할 때 쓰느냐. 자, 이 원을 내가 움직이고 싶다,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 원을 클릭하면 원의 사각형의 조절점이 생기죠. 이걸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사각형을 하려면은 여기를 선택을 하면 되고, 또 스위치 MX3라고 하는 글씨를 선택하려면은 MX3라는 글씨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툴을 말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동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할 수가 있죠. 모양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서브 셀렉션 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부분적으로 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정밀하게 작업을 해서 조금 형태를 바꾸는 거죠. 자, 요 위에 그 조절점이 4개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데다 제가 갖다 대니까 마우스 커서 옆에 동그란 게 생기죠. 이걸 자꾸 이렇게 위로 올렸더니 볼록 튀어나왔죠. 또 옆에 있는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모양이 완전히 바뀌죠. 이렇게 부분 셀렉션 툴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 사각형의 4군데 모서리에 새로운 그 모서리 꼭지점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자꾸 드래그해서 형태를 바꿔주면 됩니다. 또는 선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버텍스라고 하는 점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형태를 바꿔줘요. 이 셀렉션 툴을 가지고는 이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꼭 서브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은 무엇을 하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그 물체를 오려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좀 더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원래 이제 뒤돌리기를 해서 뒤돌리기 놓고요. 자, 이번에는 트랜스폼 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변형 툴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사각형의 크기를 줄이는 거죠. 자, 기준점이 여기에서부터 해서 줄었죠. 다시 이렇게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회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형 툴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뒤돌리고, 자, 이번에는 퍼스펙티브 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곡을 말해요. 자, 여기를 놓고 자, 가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형태가 바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형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왜곡,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 변화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거는 필 트랜스폼 툴이라는데 필은 채우는 거죠. 자, 이 면을 채우는데 지금 현재는 단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환한색으로 바뀌었죠. 이런 경우에 자, 이 필 트랜스폼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돌려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래쪽에 검정색 계통이 되고 위에가 흰색 계통으로 바뀝니다. 또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자, 원래대로 갖다 놓고요. 자,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니까 십자 형태가 되는데, 자, 자꾸 조금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옮겼더니 전체적으로 까만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까만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흰색 부분하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바뀌죠. 뭐 이거는 이제 비슷하니까 큰 차이가 없고,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상태에서 여기에 그라디언트 적용 색을 변경시켜 주는 걸 말해요. 자, 여기서 자, 이것도 그라디언트로 하고 이것을 레디얼 그라디언트로 했을 때 자, 이걸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라디언트 형태가 바뀌죠. 자, 여기서 색을 흰색과 검정색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자, 원에 빛이 들어온 것 같이 이런 형태로 바뀌죠. 자,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필 트랜스폼 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이 옆에 있는 모션 패스 툴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물체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션 패스 툴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 원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원이 옮겨지고 타임라인에 무브라고 하는 효과가 들어가요. 자, 또 이렇게 움직여 보죠. 자,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좀 전에 모션 패스를 이용해서 그 클릭을 했어요. 했더니 지금 이렇게 공이 좀 전에 했던 그 방향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모션 패스 툴이라는데 이 모션 패스 툴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툴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것을 삭제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라인 툴인데 라인 툴은 선을 그릴 때 쓰는 거예요.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돼요. 클릭해서 드래그,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수평, 또 위에서 아래로 해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하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45도 각도로 된 거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수직, 수평 또는 45도로 그릴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이것을 삭제를 하고요. 이것도 삭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펜슬 툴, 연필 툴인데 이것은 우리가 선을 자유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그릴 수 있는 이 툴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꾸불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요런 것을 우리가 펜슬 툴이라고 합니다. 자, 펜슬 툴도 삭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펜 툴이요. 클릭하고 다음 지점에 가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연결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움직여요. 클릭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곡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자, 앞으로 그 정교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데 펜슬 툴도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예전에 스위시에서는 이것을 베지어 툴이라고 그랬는데 이 작업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클릭하고 클릭을 하면 지금 계속 이어져서 클릭이 됐죠. 이게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한 대로 또 여기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양쪽에 나타나는 이 선을 핸들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은 텍스트 툴이 되겠죠. 여기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글씨를 입력을 하면 되죠. 글씨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삭제를 하고 또 이것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죠. 자, 이번에는 엘립스 툴이라고 해서 원형을 만들 때 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원을 그리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Shift 키를 누르고 원을 그리게 되면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툴을 말합니다. 자, 삭제를 하고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고 사각형을 그리면은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가로하고 세로가 더 긴 것 같이 보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눈의 그 착시 현상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은 가로가 169.5, 세로가 169.5로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일정한 정사각형을 그릴 때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면 된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두 개를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오토 쉐이프 툴이라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약간 그 삼각형, 조그만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이 아래에 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다 하는 건데 이것을 클릭하고 좀 있으면은 이렇게 10개의 새로운 형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무거나 5번째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작업창에 갖다 대니까 플러스 옆에 양쪽 화살표 방향이 되죠. 이렇게 갖다가 드래그 하면은 그려지는 거예요. 또 다른 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입체 형태의 사각형이 그려지죠. 또 다른 거, 자, 이번에는 별을 잡고 이렇게 별을 만들 수가 있죠. 별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고 별을 그리면은 가로 세로가 똑같은 그 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또 전체를 삭제를 해보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는 현재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컴포넌트 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비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Add Component 툴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보죠. 자, 그랬더니 Add Component 툴이라고 가지고 배너, 버튼, 컨트롤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하고 같으냐면은 우리가 패널을 공부할 때 컴포넌트 패널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일단은 캔슬을 하고요. 컴포넌트 패널 여기 좀 나왔죠.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놓으면은 똑같습니다. 맨 위에 배너, 버튼스, 컨트롤스 똑같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 컴포넌트 툴을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패널 그룹에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이 스위시 MX3에서 새로 나타난 툴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는 모양이 칼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건 나이프 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면 되죠. 자, 그리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은 잘라지죠.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쉐이프가 됐는데 나이프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걸면 나이프가 두 개로 바뀌죠. 자, 위에 거를 선택해서 지우면은 위에 부분이 지워졌죠. 이번에는 되돌리고 아래 걸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누르면 아랫부분이 지워지죠. 나이프 툴인데 이 나이프 툴도 스위시 MX3에서 새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에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핸드 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우스 커서를 작업창에 갖다 대니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었죠. 손바닥 모양으로 바뀐 건 손바닥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작업창이 좌우 상하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어느 일부분을 좀 크게 보고 싶고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핸드 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 옆에 있는 돋보기 툴, 줌 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클릭을 하면은 이 부분이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죠. 그런데 이렇게 커지는 부분 중에서 내가 어느 일부분만 크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를 자꾸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럼 한번 해봐요. 자, 그랬더니 SW라고 하는 글씨가 크게 그려졌죠. 요런 형태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툴박스에 8개, 15, 16, 17개를 작업을 제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하면은 이 툴박스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대략적인 것만 강의를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